안녕하세요. 한국부동산 이민재입니다. 절정을 향해 치닫던 구경도 이제 정시 가시는 듯 싶습니다. 다가 부동산 세금에서 9월은 상당히 의미가 큰 달입니다. 무엇보다도 재산세 2기분 납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중요한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례 신청한 기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늘은 이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서 12월 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 마음을 좀 가볍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시작하기 전 종합부동산세가 뭔가 좀 되새겨 볼 필요가 있죠.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로 대부분 주택에 관한 걸 염두기 때문에 주택에 관한 걸 초점 맞추면 그렇습니다. 자, 국내에 있는 주택의 전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기본 9억을 공제하고 추가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자, 근데 내가 1세대 1주택자다. 그럼 공제액을 12억이기 때문에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날짜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6월 1일. 자, 6월 1일자는 기준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우리 특례 신청 기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는 종합부동산 납부기일이죠. 이 세 개의 날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6월 1일을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기준에서 과세 기준 여부를 판단하고 또 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합산 배제 요건 우리가 충족 여부도 판단하기 때문에 이 6월 1일이 정말 중요한 날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사항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거 말씀드린 표를 쫙 깔면은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뭐 어려운데 생각되는데 제가 설명을 들어보시면 그거여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우리가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사항인데 이 신청 사항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합산 배제 신청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과세 특례 신청이었습니다. 합산 배제 신청은 간단히 말하면은, 자, 이것은 세금 낼 때 우리가 과세 표준에 합산하지 마. 결론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시켜줘, 이런 내용이 되었고요. 대상은 이게 네 가지가 있는데 실제 오늘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사항은 이제 과세 특례 신청 사항인데 여기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빨간색으로 표기한 3가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 집중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첫째, 우리가 공동명의 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겠다. 둘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로 산정에 해당하는 특례 신청하겠다. 세 번째,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재특례 신청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게 뭐 좀 헷갈리죠? 자, 이런 것이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세율 구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세율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종부세가 좀 다양한 형태 가지고 있는데, 자, 주택수가 2주택이냐 3주택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그 다음 주택 명의자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따라 다른 형태의 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특례 사항이 나오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여기 추가해서 우리가 특례 신청해야 된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한 내 신청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양스럽게 종합부동산세 납부기일인 11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새로 신청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신청을 수정 신고할 수 있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이게 신고를 매년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변동사항이 없으면 한 번 1회 신고로 가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다는 것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왜 그럼 이렇게 특례상을 만들어서 복잡하게 하느냐? 아까 세율구조도 그러는데 그 도대체 1세대 1주택자 특례상이 뭐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요 세목별로 1세대 1주택자는 어떤 특례가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의 꽃이라고 해서는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혜택이 있죠. 기본적으로 양도가액이 12억까지는 비과세. 그 다음에 이 양도 비과세 밖에서는 최소 2년 이상 보유하거나 아니면 취득 시기가 2017년 8월 2일 이후에 조정대상인 경우는 2년 거주 의무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2억이 넘는 금액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 공제 해주는데 최대 80%까지 해주는 거예요. 정말 많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 공제 밖에서는 기본이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기간에 대해서 보유나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이제 주요 관심사인 종합부동산세도 두 가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혜택이 바로 공제적 상향,
9억에서 12억까지 받는 것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는 종합부동산세도 공제액을 상향시켜주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및 노령에 대한 세액 공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액 공제도 우리가 80%까지 우리가 해준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종합부동산세 특징은 신청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신청 안 하면 정부에서 해주지 않다는 것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강의를 꼭 들어두실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재산세나 임대소득세, 취득세 관련 부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청 사항이 세 가지가 중요한 세 가지 있다 그러는데, 그 첫 번째 사항이 바로 1세대 1주택을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졌을 때 이걸 1세대 1주택자로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에 그것이 합당한지는 개인별로 사안에 다른데, 그것은 아마 홈택스에 가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로 가졌을 때 각자 주택으로 해서 각각 개인씩 9억 원은 공제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1주택자로 해서 12억까지 공제받고 또 추가 세액 공제받을 것이냐 하는 요소를 결정한 요소인데, 그때 중요한 요소는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지분율이 가장 큰 사람이 다당연히 지정적으로 되는데, 곧 같을 때는 이런 보유기간과 그 다음에 나이 같은 걸 같이 감안해서 보다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사람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이런 단순한 케이스보다도 부부가 1주택에다 특례주택을 더 추가로 가져서 2주택 이상일 때 어떻게 하냐는 얘기예요. 그때는 누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게 좋은 건지를 이제 말씀드려 볼 건데, 한 5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자, 1주택은 본인이 100%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례주택은 각각 50%씩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이럴 때는 본인이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 지정으로 되는 겁니다. 반면에 1주택은 본인과 배우자가 50도씩 가지고 있고, 특례주택을 배우자가 가지고 100%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다 특례주택 따라가서 배우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주택이나 특례주택이나 전부 다 50대 50 가지고 있는 경우는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럴 때 선택할 때는 나이가 많은 분을 납세 의무자라는 것이 보다 절세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주택과 특례주택의 지분자가, 대주 지분자가 각각 다를 때는 특례가 불가능하다, 이것도 같이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액 공제할 때 납세 의무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보유기간과 노령공제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사항으로 이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 자, 여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식 2주택, 그 다음에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이 있는데, 자, 일시적 2주택을 먼저 보면은, 일시적 2주택이란 뭡니까? 자, 내가 종전주택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는데 이게 3년이 넘지 않았을 때 이걸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3년 될 쯤에서 6월달 지나고 내가 이걸 매도해서 실질적으로 6월 이후에 내 1주택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1주택자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특례 신청을 분명히 해야 1주택자이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이제 특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일시적 2주택이라는 것은 3년이라는 기한이기 때문에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우리가 처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모든 그동안에 받았던 혜택을 다 반환해야 된다. 거기다 가산세까지 추가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상속주택인데요. 상속주택도 우리가 종부세에서 심플합니다. 첫 번째 심플 내용이 뭐냐면은, 자, 과세 기준에서 5년 미경과주택은 모두 상속주택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주택수에 제한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지분율이 40% 미만이거나 또는 지분의 공시가액이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주택으로 인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방저가주택이에요. 공시가격 3억 이하 지방저가주택인데 수도권은 세 군데, 연천과 인천, 강화, 웅진 세 군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광역시와 세종시에서는 그 읍면 지역에 있는 해당됩니다. 해당 광역시나 세종시 안 되고요. 그 외의 지역은 모든 지역이 다 주택이 포함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항으로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제외 특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기는 대상이 틀린데, 대상이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산정 제외된 주택 세 가지에다가 추가로 소형주택,
중공업 미분양주택, 그 다음에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세율 한정 시에는 주택수 빼주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특례 신청하면 그만큼 세금 줄어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특례 신청 주택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특례 신청한다고 해서 그 해당 주택에 세금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 세금은 우리가 과표 현장한테 정확히 가산이 되고요. 단지 1세대 1주택 특례를 하거나 아니면 세율 산정 시 주택수 빼주겠다, 중과를 받지 않도록 이런 정도에 머무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에서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8가지 요소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을 모두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관련해서 4가지 사항을 정리하는데요. 자, 상속주택을 여러 개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된가요? 상속주택은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의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상속주택은 숫자 제한 없이 모두 종합부동산세의 특례주택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속주택과 지방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신고취되겠다. 즉 순서가 좀 바뀌었다 해도 관계없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모두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특례주택이 중첩되더라도 다 혜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숫자에 제한이 없고 특례 유형에 제한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지방저가주택을 2두 채 이상 소지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속주택 특례 대상이 좀 이제 내용이 많은데 한 6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상속주택은 상속 개시일부터 5년 미만이 모든 주택에 들어간다. 드시고, 두 번째는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됐다 하더라도 지분율이 40% 미이하이거나 아니면은 지분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인 경우는 상속주택을 인정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분율 40% 의미가 뭐냐는 얘기예요. 전체 주택의 40%냐 아니면 피상속자의 지분의 40%냐 할 때 전체 주택의 40%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상속주택이 5년이 지난 후에 공시가격 6억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맞추기 위해서 지분 일부를 처분했을 경우에 인정되냐 안 되냐 하는데 인정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6억 원의 이하의 상속을 받으면 계속 그것이 인정되느냐, 이제 그 문제인데, 우리가 공시가격 매년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상속주택의 공시가격도 매년 발표됩니다. 그래서 과세 기준 현재 공시가격이 6억 이하여야 된다, 비수도권 3억 이하야 된다, 이 조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섯 번째로 이제 상속주택 또는 지방저가주택 가진 다음에 1주택을 취득했냐, 순서에 관계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람 좀 혼동을 가질 수 있는 게 주택수 제해 특례, 우리가 1세대 1주택 판정받을 때 제외되는 거, 그 다음에 세율 적용 시 제외되는 거, 구분이 있잖아요. 그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자, 일단 특례 자체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특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우리가 공제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및 노령 세액 공제가 있는 거죠. 나 세율 적용 시에는 그런 혜택이 없어요. 단지 세율 적용 시 중과 대상이냐 아니냐 판단할 때 이건 주택수 빼겠다는 내용이에요. 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특례 대상 주택이 달라요. 우리 세율 적용 시 특례 주택은 그다음 기본적으로 1세대 1주택 판정 시 주택 3가지에다가 추가로 소형주택, 그다음 중공업 미분양주택, 그다음에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세율 적용 시 주택수로 빼겠다, 이렇게 내용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와 지방 저가주택 할 때는 우리가 저가주택 꼭 우리가 기존주택 소유자 명의로 한다. 배우자 명의로 지방 저가주택을 취득해서는 절대 우리가 1세대 1주택 혜택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 2주 특례사항도 양도세에서는 기존주택과 우리가 이 특례주택의 취득기간이 1년 기간이 있어야 되지만 이 종부세는 그런 기간이 없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부 공동명의가 무조건 좋으냐 하는 건데, 이 부부 공동명의는 양도세나 종부세나 공이 이 주택의 공시가격, 보유 지분율, 그 다음에 나이, 보유 기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홈택스에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 상에서 조사해볼 필요가, 세액 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 가세 납세 의무자를 우리가 지정할 때 아까 말씀드렸죠. 납세 의무자를 기준으로 해서 장기 보유야 노령 공제도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 이때 지분이 많은 사람이 납세 의무자인데 이 지분율의 의미가 뭐냐는 얘기죠. 면적이 아니라 공시가격이 큰 사람이 이 지분율이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은 남편,
그 다음에 그 주택의 부속재는 부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똑같이 1세대 1주택 공동 특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는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1주택을 공동명의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동명의 특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대체주택 관련인데요. 이 대체주택에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양도세에서는 대체주택이 우리가 신주택 완료 후 1년 이내에 전 세대원이 신주택에 입주해서 계속 1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대주택 2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종부세에서는 신축주택을 완공되자마자 바로 그 대체주택이 별도주택 인정해서 2주택 자이기 때문에 꼭 종부세 절감을 해서는 신주택 완료 이전에 대체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입주권 취득할 때도 마찬가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종부세와 취득세에서는 이 입주권은 입주권 관리 처분이 아니라 주택 자체가 철거되기 전까지 이용 여부 관계없어요. 단전 폐수되더라도 관계없고 철거되어야만이 우리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철거되기 전까지는 2주택자로 보기 때문에 종부세 절감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내용도 같이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9월 달에 꼭 실시하셔야 할 종합부동산세 과세 특례 신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렸고요. 도움이 되셔서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에 많은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동산과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행복부동산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